선배, 119 불러야 해요. 선배. 지은호의 다급한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48회에서는 이지혁과 지은호가 드디어 비밀 연애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이지혁이 급작스러운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완전히 몰락해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김다정은 아들 이지혁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되며 오열했습니다. 과연 다음 회에서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이번 예상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8회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서 단둘이 도시락을 먹던 두 사람. 지은호는 맛있다며 수줍게 웃었고 이지혁은 맛있다 말고 다른 말 없어? 라며 능청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이지혁은 은호야, 내가 너랑 10년 넘게 밥 먹어도 이렇게 얌전하게 먹은 적이 없었는데 라며 지은호를 놀렸고 다른 남자랑 연애할 때도 이렇게 내숭 떨었냐? 며 돌직구까지 날렸습니다. 당황한 지은호가 첫날이니까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라며 얼굴을 붉히자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덥석 잡아 자신의 심장에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데 이지혁의 직진 고백에 지은호는 설렘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달콤한 사내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김다정이 이지혁의 진단서를 발견하고 남편 이상철을 추궁한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어떻게 된 거예요? 김다정은 진단서를 던지며 다그쳤습니다. 이상철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며 아들의 투병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고 이상철은 이래서 지혁이가 숨기고 싶어 했다. 이제야 평생 같이 할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다 당신 슬픔까지 얻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철의 부탁으로 김다정은 이지혁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라며 지은호와의 연애 설렘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과 지은호는 미술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김다정의 평소와 다른 태도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이지혁은 김다정을 안아주며 엄마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참으며 우리 큰 아들 철들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를 한꺼번에 말할 줄도 알고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에 머물면서도 연신 자비를 시키자 박영나는 여기 주무시겠다는 건 엄마지 내가 아니에요라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빠 설득해라며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고성이는 한정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이용료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성이는 한 달 안에 박진석을 꼭 찾아내요. 거쳐 알면 납치를 하든 핑계를 대든 꼭 붙잡아두는 거 잊지 말고요라며 지독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한우진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모 자식으로 산 세월이 26년이야. 그리고 박영나를 불러 고성이에 대한 진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 여자 본 모습에 어울리는 벌을 주는 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오직 돈만 보고 날 뼛속까지 속였어. 영나도 성재도 우진이도 지은호도 돈 앞에서 자식도 버리고 속이고 이용했어. 박성재가 이혼을 제안했지만 박진석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그럼 반성 따위 택도 없겠지. 수백억 쥐고 활개치며 살 거야. 그럼 26년을 속으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허무함, 억울함이 다 우리 몫으로 남아. 안 돼. 박진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세월을 도둑질했어. 내 아들이 친구 부모님 옹기에서 겨우 살게 했어. 영나를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만들 뻔했어. 26년을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니 뭐가 억울할 거야. 박진석은 한우진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못해 미안하다. 너한테 성재와 똑같은 마음이었다곤 말 못하겠다. 그래도 자식으로 생각하며 키웠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이가 일하는 한정식집을 찾아갔습니다. 나한테 미련 남았니? 라며 분노하는 고성이에게 박진석은 냉정하게 조롱했습니다. 나 같은 남자 찾겠지? 너한테 마음 끌리면 돈 빌려줄 사람. 여기서 어떤 놈한테 돈을 빌려서 박진석을 찾으려고 해봐야 절대 못 찾아. 차라리 팀 열심히 모아서 방을 구하지 그래. 결국 완전히 풀이 죽은 고성이는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마지막 장면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은호와 함께 이동하던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회에서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첫 번째 예상 장면은 이지혁의 응급 상황입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지혁을 보고 지은호는 패닉에 빠집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지혁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이지혁. 지은호는 구급차 안에서 이지혁의 손을 꽉 잡고 선배,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버티세요라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지혁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고 지은호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에게 전화를 거는 지은호. 아버님, 선배가 병원에. 연락을 받은 이상철과 김다정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김다정은 응급실 앞에서 우리 아들 괜찮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다고 해주세요라며 오열할 것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이 말을 듣는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두 번째 예상 장면은 지은호의 결심입니다. 응급실 밖에서 지은호는 자책합니다. 내가 데이트하자고 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선배를 살려야 해. 지은호는 의사를 찾아가 물어봅니다. 심장 이식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뇌사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현재로서는 뇌사자의 심장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만 순서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은호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이식, 장기 기증, 뇌사자 기증, 모든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어요. 세 번째 예상 장면은 이지혁의 각성입니다. 응급 치료를 받고 깨어난 이지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옆에는 지은호가 졸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보며 생각합니다. 은호야, 미안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지혁이 움직이자 지은호가 깨어납니다. 선배, 깨어났어요? 지은호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동시에 흘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은호야,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말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선배가 저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전 안 떠나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지혁은 은호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너한테 이렇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 라고 말하지만 지은호는 상처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선배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게는 선물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 예상 장면은 김다정과 이상철의 대화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김다정과 이상철이 앉아 있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어떡하죠? 우리 아들. 어떡해요? 라고 흐느낍니다. 이상철은 아내를 안아주며 우리가 강해져야 해. 지혁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아들이 우리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해라고 말합니다. 김다정은 그런데 당신. 제가 어떻게 웃어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라며 오열합니다. 이상철도 눈물을 흘리며 나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지혁이는 더 힘들어.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라고 다짐합니다. 다섯 번째 예상 장면은 고성희의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지만 박진석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용서? 26년을 속인 사람이 용서를 바라? 웃기지 마. 고성희는 여보,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라며 애원하지만 박진석은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영라한테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사과해. 우진이한테 사과해. 지은호한테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서 완전히 사라져라고 말합니다. 고성희는 분노에 차서 일어납니다. 이 남자가 날 이렇게까지 모욕하다니.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박진석은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감시할 거니까라고 경고합니다. 여섯 번째 예상 장면은 박영나와 이지환의 재회입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영나와 마주친 이지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박영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빠, 지혁 오빠 괜찮아요? 이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심장 이식이 시급하다고. 박영란은 이지환을 안아줍니다. 오빠 괜찮아요. 형님 꼭 나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영라야, 미안해. 내가 너를 피했던 거. 내 엄마가 우리 가족을 협박해서. 박영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오빠. 엄마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이제 엄마한테 속지 않을 거예요. 일곱 번째 예상 장면은 한우진의 등장입니다. 한우진이 병원에 나타납니다. 한우진은 이지혁의 병실을 찾아가 지혁 씨,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지혁은 우진 씨? 어떻게 여기를? 라며 놀랍니다. 한우진은 아버지께서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잖아요. 지은호 동생이.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며 동생아 많이 힘들지? 내가 왔으니까 함께 버티자라고 말합니다. 지은호는 오빠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립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에게도 찾아갑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자식으로 생각해 주셔서. 박진석은 한우진을 안아줍니다. 우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여덟 번째 예상 장면은 박성재와 이수빈의 지지입니다. 박성재는 병원에 찾아와 이지혁을 위로합니다. 지혁아, 힘내. 너는 꼭 이겨낼 거야. 이지혁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 성재야라고 대답합니다. 이수빈도 오빠를 위해 병원에 와서 간호를 돕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에게 언니,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가 언니 만나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박성재는 지혁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라며 이수빈의 손을 잡습니다.
이수빈은 놀라며 오빠 라고 말하고 박성재는 수빈아, 나 이제 아버지 눈치 안 볼 거야. 너랑 떳떳하게 만날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9번째 예상 장면은 이지혁과 지은호의 약속입니다. 병실에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단둘이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약속해줘. 내가 만약 심장이식을 못 받게 되면. 지은호는 이지혁의 입을 막으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배는 꼭 심장이식 받을 거예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아주며 고마워, 은호야. 내가 있어서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선배, 우리 이번 일 극복하면 결혼해요. 약속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약속할게라고 대답합니다. 10번째 예상 장면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이상철을 부릅니다. 이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셨고 혈액형도 맞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상철은 복도를 뛰어가 김다정에게 알립니다. 여보, 뇌사자가 나타났대. 우리 아들 살 수 있대.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의사의 굳은 표정. 그리고 이상철에게 전화를 거는 의사. 이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과연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지혁은 무사히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 회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이 시련을 이겨내고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고성희는 진정으로 반성할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너무 가슴 졸이며 보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의 승리와 행복한 결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